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자, 11강이죠. 자, 지적 정량의 연장으로서 특히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에 대해서 우리 어뢰 절차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 우리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절차 부분이니까 어때요? 절차 부분이니까. 자, 절차는 외워야 되겠죠. 자, 지적 측량 부분에서 우리의 전 시간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지적 측량의 대상이 있고요. 이번에 볼 게 이제 지적 측량의 11강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특히 요 어뢰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요 두 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어뢰 절차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와 재심사 절차 부수적인 거 몇 개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두 개의 테마를 학습 목표로 잡고 그러면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지적 측량은 두세 문제가 정도가 늘 출제되므로 지적 측량의 어뢰 절차와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출제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이해 사실 이해는 필요가 없겠죠. 뭐 기술적 측면인데 뭐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부서진 거와 주로 이 두 개의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이번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어뢰 절차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이 부분입니다. 자, 지적 측량의 어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것,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뭐 있죠? 지적 측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죠. 지적 측량이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해 조사 측량도 포함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어뢰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적 측량의 어뢰와 관련돼서 전 시간에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 측량업자는 누가 등록해요? 시도지사 등록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여기 누가 의뢰하느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존수할 거는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을 제외하고 제외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 10개 중에서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지적소관청하고 지적소관청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숙제검사는 그러면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하지. 그럼 검사는 그러면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지적 재해조사 측량. 그러면 선생이 돈 많아요?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님이 돈이 많죠. 그러면 지적 재해조사 측량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을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28회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단답식으로 출제되죠. 자, 어뢰는 누가 하느냐? 자, 지적 측량 수행자야.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가 있느냐? 지적 측량 업자 시도지사 등록이죠. 한국국토정보공사한테 의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골라라. 그럼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 이게 28회 때 2.5점짜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 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뭡니까? 자, 이 부분이죠. 자, 누가 의뢰하느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그러면 의뢰는 누가 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 이러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러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 포함하고 이러면 틀려요. 제외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의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자꾸 복습을 해야 돼.
자, 확인할 거는 올해는 여기를 확인하라. 자, 여기 그러면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차 제한다는 걸 확인하라.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 그래?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런다. 자, 지적 측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따로 관리하셔야 돼.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적 측량 의뢰 방법. 이제 의뢰 방법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뢰.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를 해. 그러면 의뢰서를 제출해야죠.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 측량 수수료는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얘가 있으니까 지적 측량 수수료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스스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지급 누구한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 준비 및 측량 실시가 되겠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정돈해 봅시다. 자, 요 반가로 1번에 대해서도 참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또 나오네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자,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이 부분이죠.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러면 당일이 아니라 이 길이죠. 다음 날까지 이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 이 부분이죠. 그럼 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치면 X가 되겠죠. 왜? 우리 지적측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죠. 지적측량이란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것.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이 제출해야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가 유추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회 때, 물론 23회 때도 자주 출제된 테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꾸 하실 때 수행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그러면 정 어디겠다면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고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 등의 전산 자료와 관련돼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지적소관청은 측량 수행자가 제출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에 따라 지적 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공해 줘야 돼. 누가? 당연히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누구한테 제공해 준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소관청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사나 이전의 지적 공부, 자, 측량부,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측량 성과 파일을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 결론적으로 공부해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우리가 하죠.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 촉탁 연결되죠.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사실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을 해주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원칙 토지 소유자 신청이죠.